네, 진사로입니다. 63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 31번부터 다시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기로 해놓고서 가 1주년의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하여 옥고를 치른 배화 여학교 학생 6명. 자, 일제강점기 최대 민족운동인 가였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소식을 접하면서 민족의식을 키웠다. 자, 가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데서 3.1운동이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을 선지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나와야 돼요. 3번. 제압리 학살 등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3.1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펼쳤지만 일제는 제압리 학살 사건 같이 가혹하게 탄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열단도 설립이 됐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른 거 볼게요. 김광재 등의 발의로 본격화되었다. 요거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서상돈, 김광재 두 분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순종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서 추진되었다.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60만세 운동을 통해서 민족협동 전선의 토대가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정우회 선언이 나오고 신간회 창립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신간회가 광주학생 항일운동에다가 조사단을 파견했다 이거죠. 그 4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자, 그 다음에 5번에 나오는 요 내용, 성진회랑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서 확산되었다라는 것도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저 성진회는 광주 지역에 있었던 비밀 결사 독서단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갈게요.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군국기무처에서 회의하는 모습이래요. 그러면 요 개혁이 바로 나와야죠. 1차 갑오개혁입니다. 뭐 총재 김홍집 등의 관리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건 1차 갑오개혁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에 대한 내용을 찾아줘라 라는 거예요. 자, 요 선지가 조금 어려워서 아마 3점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 요 1차 갑오개혁 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뭐 신분제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과부의 제거가 허용됐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게 그런 게 나오면 3점이 아니었을 텐데 정답은 3번 은본위제를 도입하였다라는 게 정답이에요. 요게 1차 갑오개혁 때였고 이 은본위제라는 거는 이제 나라의 화폐 총량이 그 가지고 있는 은의 총량과 같게끔 그렇게 유지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을 기준으로 한 거죠. 나중에 저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대가 되면 금 본위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보유한 금의 총량만큼만 화폐를 이제 유통시킨다라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수부를 두었다. 이거는 이제 광무개혁이에요. 대한제국 수립하면서 나온 개혁. 그 다음에 재판소를 설치하였다르고는 2차 가보개혁입니다. 사법권이 독립된 개혁이죠. 태양역을 채택하였다. 을미개혁. 그 다음에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한 거는 통립기무화문 때 있었던 정책이에요.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는데 전부 중요하니까 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3번 은본위제였습니다. 3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식인뿐 아니라 농민,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집회 등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한 땡땡땡땡의 활동을 살펴본다라고 했어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집회라는 데서도 알 수 있고요. 이 장면 보면 금방 나옵니다. 독립문 건립, 심지어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게 이제 독립협회 활동 중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정답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4번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를 결의했다라는 거죠.
자, 이 헌의육조의 내용 중에 보면 중추원 관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의회 설립을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고종이 헌의육조를 보고 이제 이놈들이 내 권력을 줄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 관련된 단체가 이제 한국협회가 있죠. 여기 뭐 구두순성공의 장례를 치르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흐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선지 볼게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하다 신민회.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였다. 대한자강회.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 하나죠.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원을 실천하였다.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 있었던 일이고 안 쓸게요. 중요하긴 한데 예. 자, 그 다음에 개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반포했다. 2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아무래도 써야겠네요. 이거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 교정청 나왔을 때도 한번 설명드렸고 해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중요해서 써야 돼요. 자, 34번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나는 스티븐스를 쐈다. 그는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에 임명되어 후한 대접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인에게 온갖 잔인한 일을 자행하였다. 나는 어떤 처벌에도 불만이 없으며 조국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영광스럽게 죽을 것이다. 자, 이거 뭡니까? 스티븐스를 쐈다라는 데서 알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의 스티븐스 저격 사건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스티븐스는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었어요. 고문 정치가 시작된 게 1차 한일협약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에요. 자, 제1차 한일협약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고문 정치. 이때 오게 된 고문이 두 사람이죠. 메가타와 스티븐스. 이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 했던 그 사람이고 스티븐스는 이제 뭐 한국인에게 온갖 잔인한 일, 심지어 외국 돌아다니면서 왜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하는가 이딴 소리를 씨부리고 다녔던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장인환 전명은 이 두 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쐈습니다. 자, 삼국 간섭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이 원인이라고 하면은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료가 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요동반도를 획득했습니다. 일본의 요동 획득. 청나라로부터 요동을 받았어요. 근데 일본이 요동반도에 깃발 꽂으러 가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 나라가 야, 네가 왜 여기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섭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면서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됩니다. 이게 있고요.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의 영향이라고 했죠. 이거는 신민의 해체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과정 조사한다.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어요. 이 거문도는 지금 여수 남쪽에 있는 섬이죠. 이때는 그러니까 이만큼 조선이 이 나라한테 휘둘리고 저 나라한테 휘둘리고 힘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유,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이거. 그러니까 고종이 아관파천을 단행한 이유가 뭘까라고 해보면, 물론 첫째는 본인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었을 거예요. 이미 부인도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 일본 놈들이 만행이죠. 명성 황후 시해 사건, 그 을미사변. 그러고서 이제 고종이 뭐 이제 정치하려고 뭐 할 때마다 옆에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요 일본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입장에서는 야, 이거 나도 깨딱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런 신변의 위협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선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 있었으니까 이 일본의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행한 정치적인 액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아간 파천에 의해서 일본의 힘은
좀 감소를 했고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의 균형을 맞추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러일 전쟁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35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나는 지금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광장에 와 있다. 이곳에 가의 동상이 있는데, 자, 최익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에 의하여 쓰시마 섬으로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다. 이후에는 조선의 총독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 체포되어 순국하였지라고 나왔어요. 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했다라는 거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임병찬, 이 독립의군부랑 관련이 된 거죠. 예, 독립의군부. 아마 이제 이쪽 공부하셨던 학생들 중에서는 임병찬이라는 분의 이름은 몰라도 저 국권 반환 요구서 보면은 독립의군부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일제강점기 초기에 국내에 있었던 비밀 결사 형식의 독립단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광복회랑 독립의군부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독립의군부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정답은 금방 나오죠. 2번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병찬 선생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인물로서는 더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첫째, 1번. 명동 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였다. 요거는 이재명 의사예요. 이름이 공교롭게도 현재 야당 대표인 그분과 같습니다. 이재명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때요 이재명 의사가 이완용을 칼로 정말 절묘하게 잘 찔렀거든요. 뭐 잘 찔렀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완용이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갔는데 이, 이 이완용이 이제 수술을 잘 받아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졌던 본격적인 흉부외과 수술, 그 수술에 의해서 살았어요. 참 의사분들 흉부외과 쪽에도 그런 역사가 남아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참 명줄 길었던 양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박은식 선생,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이죠. 민족의 혼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한국 통사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자, 13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지휘하신 분은 정미의병의 최고지휘관 이인영 선생입니다. 장군이라고 봐야겠죠. 이인영 장군이고, 자, 논설 단연 보국채를 써서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사람으로 말하기는 이제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 단연 보국채 이거는 뭐냐면 담배를 끊어서 국채를 갚자라는 논설을 쓴 거예요. 이 논설은 황성신문에 실렸는데 이 단연 보국채 논술을 쓰신 분이 아마도 신채호 선생일 겁니다. 이 당시에 신채호 선생은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다가 요 이후에 이제 대한매일신보로 옮기세요. 그래서 요 단연 보국채는 신채호 선생이 쓰셨던 이제 논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것까지 중요하니까 암기해라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36번 갈게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국민부 산하 군사조직으로 편성되었다가 이후 여러 부대를 통합하며 재편되었다. 총사령의 양세봉, 참모장의 김학규가 임명돼서 이끌었다. 남만주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와 있죠. 이 부대 아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비슷한 군대로 혁신의회가 있어요. 혁신의회라기보다는 한국 독립군이 있습니다. 혁신의회 산하 군사조직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 총사령은 지청천 장군이었어요. 북만주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학생이 나오고 요 내용만 바꿔서 한국 독립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혁신의회 산하, 지청천 총사령, 북만주 일대에서 항일투쟁. 이건 한국 독립군입니다.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36번의 부대는 조선혁명군이에요. 자, 이 한국 독립군 제가 계속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1930년대에 한중연합작전에 의해서 이제 활동했던 부대로 크게 두 개, 조선혁명군과 한국독립군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는 보통 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한국독립군의 경우에는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요 두 부대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국 독립군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영릉가 전투는 선지에 나왔고 또 하나는 흥경성 전투.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만주사변 이후 중국은 드디어 일본의 실체를 알았어요. 그전엔 미스야 협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일본의 협조를 받아서 독립군 찾아내면 돈 준다 하니까 막 독립군 찾아다녀서 돈 벌고 이랬는데, 예, 이제 이 만주사변을 겪으면서 아, 일본은 저런 나라였구나. 근데 이제 그 일본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고 힘을 합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으로 만주 지역 일대에서 이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활동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선지 볼게요. 간도 참변 이후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거는 이제 대한독립군단.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 등 1920년대 초에 여러 부대가 연합해서 대한독립군단이 돼서 자유시대로 갔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참변을 겪고 이 부대의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됐죠. 자, 그 다음에 조선 독립 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요거는 조선의용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눠져요. 화북 세력과 잔류 세력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화북 세력이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조선의용군이 되면서 개편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의용군은 나중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군, 뭐 팔로군 이렇게 이제 그 이동이 됩니다. 자, 영국군 요청으로 민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하죠.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한에서 창설되었다. 조선의용대. 중국 관내 지역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부대.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37번.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가를 주도한 단체의 제7회 전국대회 포스터입니다. 쭉 읽다 보시면 경성 천도일교 기념관에서 개최된다고 알렸는데, 진주에서 시작된 가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랑이라는 구호 아래 전개되었다라고 났어요. 자, 자유평등의 기치, 그 다음에 진주에서 시작됐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다라는 데서부터 이 운동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바로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정답 어렵지 않죠? 4번입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한 운동, 1920년대에 있었던 형평운동으로 조선 형평사가 주도하였습니다. 다른 것도 볼게요.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뭐 이거는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설명.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민족운동 중에는 3.1운동에 해당합니다.
대한자강회가 결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대한자강회 결성 배경, 직접적인 배경은 을사늑약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권 통문을 발표하였다. 이게 한능검 시험에서 간혹 선지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여권 통문은 여성의 권리 신장에 관련된 그 글이에요. 그 북촌 지역의 양반 여성들이 썼다고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황성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여성의 교육 및 권리 신장 관련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황성신문에 게시가 됐어요. 그래서 언론사, 신문사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혹시나 정답 선지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황성신문에는 그 유명한 시일야 방송대곡 요 논설도 있고요. 여기 이제 뭐 단연 보국체 같은 것도 나왔는데, 이런 거와 관련돼서 황성신문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38번.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 사진은 조선물산 공진회가 열렸던 당시 일장기가 내걸린 근정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선 총독부는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던 이 시기에 식민 통치를 미화하고 그 성과를 선전하기 위해 개최하였고, 이 공진회장 조성 과정에서 경복궁에 많은 건물이 헐렸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시기는 뭐 금방 아시겠죠?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 진행되던 시기니까. 저 조선물산 공진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슨 그 박람회 같은 그런 개념의, 그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경복궁의 여러 건물들이 헐렸다라고 돼 있죠. 참, 이 일제의 만행은 진짜, 이거 1915년에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무단 통치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답은 3번.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헌병경찰이나 태형은 1910년대 무단 통치기에 있었던 일이죠. 자,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는 학생이라는 거는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관련된 그 정책의 일환이죠. 경성제국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는 1920년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진 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원산 총파업에 연대지원금을 보내는 외국 노동자, 이건 이제 1920년대 후반이에요. 나온규가 감독한 아리랑의 첫 상영을 준비하는 단성사 직원, 역시 1920년대 일입니다. 이 나온규 선생, 뭐 이 아리랑 영화를 감독하셨고 주연으로도 나오셨죠. 그 원산학사, 그 만주에 있던, 그 북간도에 있던 원산학사, 죄송해요, 명동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나운규나 그다음에 이제 윤동주 같은 시인, 요 분이 그 명동학교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39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말을 힘써서 모았다. 최연배, 이극로 등 다수의 회원이 검거됐다. 조선말 큰사전 편찬 작업을 재개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뭐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치안유지법으로 탄압됐다. 이게 이제 조선어 학회. 그러니까 뭐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게.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탄압이 되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서울역 창고에서 이 원고가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광복 이후 일입니다. 이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사전이 편찬됐습니다. 정말 다행인 일이죠. 어쨌거나 이 검색창에 들어갈 단체는 바로 조선어 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을 찾으라는 건데, 정답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4번입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했다. 표준어 사정안을 제정했다. 이 정도가 조선어 학회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 다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게 5번에 국문연구소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한말,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이 한말에 그 학부라고만 말하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의 우리 정부기관 중 교육부 같은 그런 학부의 한글 연구기관이었어요. 이 국문연구소가.
그래서 이 국문연구소는 한말 시대 학부 산하 연구기관이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제가 단체로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이종일 이런 분이 이제 요 제국신문 간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서적 보급이다. 이거는 뭐 신민회죠. 단체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신민회.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 단체는 바로 신한청년당. 김규식 선생이 제출하셨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0번 갈게요.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뭐 점수도 점수지만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요.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자, 호는 백범 바로 나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을 역임했다. 남북협상 참여. 서울 경기도장에서 피살당했다라는 데서부터 이분이 누군지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사진 보면 나와야 돼요. 백범 김구 선생. 자, 그 다음에 나오시는 요 분은 몽양이라는 호, 신한청년당 결성, 좌우합작위원회, 서울해화동에서 피살. 자, 신한청년당 하면은 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이 파견됐다. 이건데 결성하신 분은 바로 이분, 몽양 여운영 선생입니다. 자, 좌우합작위원회 조직 나왔죠? 이게 좌우합작 운동하셨던 분이고, 어, 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분 두 분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분이 또 김규식 선생 있잖아요. 신한청년당도 했었고 남북협상 같이 했고 막 임시정부 부주석하고 막 이랬던 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 가하나 두 분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찾겠습니다. 자, 상하이에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다. 이건 맞죠? 김구 선생께서 조직한 단체입니다. 여기 소속됐던 분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대표적으로 두 분,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두 분 계시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요거는 김원봉 선생의 일이에요. 이제 의열단 활동만으로는 이게 부족하다라고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 단원들하고 함께 황푸 군관학교로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했고 나중에 조선의용대를 결성하는데 이게 이제 모태가 되죠. 자, 여운형 선생에 대한 겁니다.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주도하였다. 맞아요. 이분이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 요거 이제 주도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이끌었다. 요거는 이승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이 옳다라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이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10문제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